항상 입시가 혼란스럽고 입시가 안개 속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안떼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가 지금 입시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어떻게 보면 2025학년도는 정말 입시가 안개 속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이 무엇이고, 그러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시 컨설팅 한 15년 이상을 하면서요. 정말 올 2025학년도만큼 좀 혼란스러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의대 증원이었는데, 의대 증원도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2025학년부터 2,000명을 갑자기 늘리겠다라고 해서 인원수를 발표를 했죠. 그때 정말 우리 이공계열 학생들, 그 다음에 의학계를 준비하는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관계자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랬죠. 의대 증원분을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50%에서 100%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또 재차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때 지금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무엇이 목표냐면 의대 정원 그러니까 100%를 선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늘리는 게 목표인데, 과연 그래서 50%만 더 늘리겠다는 대학교도 있고, 100%다 늘리겠다는 대학교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자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대에서 또 혼란 하나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024학년도에 보니까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점수에서 대학별 합격 점수 분석 결과를 보니까 종합원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학생 중 45.4%가 의대 지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 그대로 무엇이는 거죠? 의대 정원 규모가 커질수록 의대 지원 가능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입학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합격선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죠. 의대 정원 1,000명이 증가할 경우 국수탐 100번의 환산 점수 기준으로 합격선이 2.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1,500명 2.91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학교에서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그래도 끝까지 의대 증원하겠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50%, 즉 1,000명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2.4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합격선을 허락하게 되겠죠. 의대가 합격선을 허락하면 당연히 뭐 치대, 약대, 하늘, 수의대, 그다음에 이공계열 쪽에 차례차례 하락하게 된다라면 거기서 많은 입시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입시가 또 유독 힘든 건 의대 중원도 있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무전공이라는 게 있었죠. 자, 무전공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재정지원 인센티브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 교육 계획이 세우게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무전공도 선발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시행 유예 기한을 1년인가 2년 정도 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거래지가 당장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을 선발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무전공은 기존에 있던 학과일 뿐만 아니라 무전공을 도입을 하면서 기존 학과의 정원이 줄어들어서 기존 합격 결과 통계가 약간 좀 모호해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전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마다 정원 수가 있는데 학과마다 좀 줄어들지 무전공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작년, 재작년에 했던 합격 통계가 과연 거기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이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일단 5월에 돼서 그 무전공의 각 대학교별로 몇 명을 선발하겠다라는 것으로 대략 그래도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좀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적인 싸움도 있고요. 그 다음 지원하는 좀 풀을 보게 되면 좀 뭐라고 할까? 여기에는 그래도 무전공에서도 뒤집어가지고 합격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무전공에 좀 어느 정도 많이 선발하게 되면은 또 많이 돈다라는 말이 많이 돌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 같은 경우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대학교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전공 선발에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대학교에서 몇 명 더 선발하겠다라는 결과 보면 알 거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2026학년도, 2027학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제가 무전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좀 더 입시를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교대 정원 12%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교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교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아까 뉴스도 보니까 지금 수능으로도 좀 낮은 수능으로도 지금 지방에 있는 교대로 합격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지금 2월 현상 지금 2월에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정원을 감축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문제로 있다 보니까 그다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폐쇄에 드는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2025학년부터 정원을 12% 감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대는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분명 교권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교사로서에서 학교 선생님을 항상 어린 시절부터 목표로 가졌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대를 꾸준히 진급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12% 감축했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교대를 준비하겠다라면 착실히 그래도 준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교대가 진짜 그 IMF 때부터 때 보시다시피 막 내신 1등급 탑 아이들이 이제 교대를 지원하는 케이스는 현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대도 교대인데 그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가장 좀 심각한 게 간호학과 입학정원 1000명을 또 늘리겠다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간호대학을 1000명을 늘린다고 밝혔는데 문제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지방급중 국립대에서 인기가 많은 학과 중에 하나가 바로 간호학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1000명 늘리기 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급중 국립대 간호학교 가려고 하더라도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아이들 지원했다라는 말인데 근데 현재 1000명이 늘리게 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됐냐면 중하위권 각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1000명 증원도 올해 입시에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제가 간호학과는 정말 많이 준비해 줬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신이 4등급 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방에 있는 간호학과를 잘 준비해서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1000명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간호학과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지원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인기가 좀 하락하는 학과들 분명히 있겠죠. 그런 학과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보고 거기서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면서 좀 대학교를 성공적으로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제가 지금까지 입시 컨설팅 15년 이상 하면서 항상 입시가 혼란스럽고 입시가 안개 속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먼저 의대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죠? 내신이 무조건 탑이고, 일단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면접 있는지, 이런 세 가지를 철저히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권에 있는 의대를 갈 거냐, 그 다음 지방에 있는 의대로 갈 거냐라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의대는 학종으로 많이 선발하고, 지방 의대는 교과 선발이 많다라는 말이야. 근데 아마 지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의대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의학계열에 맞춰서 의대에 맞춰 생계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끝까지 생활기록부에서 특히 생물과 화학이 의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 관련돼서 깊은 비교과 활동과 내신 수능 최저 그리고 나서 아니 그 면접 그 점을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대를 그래도 우리랑 끝까지 지원하겠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교대가 12% 감소했다 하더라도 교대를 어렸을 때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아이들 교대를 지원한다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교육과 관련된 거 특히 뭐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좀 고등학교 3학년 최대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학교 도우미랑 활동도 있고요. 또 교육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좀 실제로 수업도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시고 실행해 보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상하이교육 고3 때 나오면 교대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들 면접에서 많이 물어봤어,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통해서 내신도 잘 챙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대를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등급, 그다음 2등급 대 아이들 같은 경우, 뭐, 2등급 중반대 전막, 지방고점 공립대 해가지고, 간호학과를 좀 지원하고 해서 아이들 합격을 하고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다음 또한, 코로나 이후에, 뭐, 그 사명감을 굉장히 강합니다. 간호학과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등급 대 5등급 대 학생들,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든 간호학과를 가야 되겠다. 물론, 내신이라는 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모두 2등급, 1등급 나오지는 않죠. 그러면 내신이 부족하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000명이 배포가 그 증원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가능성 있는 대학교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런 대학교들은요, 특히 간호사로서의 인간관계 능력과 소통 능력을 좀 중요시하게 평가하는 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비틀고 해서 들어간 여러분의 선배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무전공을 어떻게 선발해야 되냐? 일단 무전공의 선택 기준은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병할 필요가 있겠죠. 뭐 인문학이나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무전공 선발에서 뭐니 뭐니 보는 것은 당연히 학업적인 역량도 보겠죠. 학업적인 역량도 보겠지만 그와 함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현재 그 학과에 맞춰서 계열에 맞춰서 여러분의 진로에 맞춰서 어떤 수행평가나 진로 심화 활동하거나 어떤 실험 같은 경우 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창의력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좀 두드러지게 좀 드러나게 뭐 활동하고 생활 기록부에서 반영이 된다라면 그 학생 같은 당연히 무조건 선발로 지원해야 됩니다. 올해 2025학년대 입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처럼 학종이나 교과나 그것도 물론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시로서 어느 정도 대학 그 정시가 본인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대학교인데 그 이상을 하는 거죠. 수시라는 것은 정시가 못 가는 대학교를 가는 것이 바로 수시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시 기준으로 잡아서 대학교를 잡는 것도 중요한 건데 바로 무전공 같은 경우는 저는 기회가 된다라는 좀 기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상 이런 큰 변화가 있으면 항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도록 고등학교 3학년은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3 여러분들, 우리 고3 학부모님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 아세요? 뭔가 딱딱 정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마음이 편할 건데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안 잡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하루하루에 충실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매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